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도이체뱅크를 비롯해서 유럽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 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거 우려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어지며 반등에 성공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미국 쪽에서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에 이어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역시도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러한 안 좋은 흐름은 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까지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은 미국대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졌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1등 은행인 UBS가 인수하면서 이 위기가 일단락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독일의 최대 은행인 이 도이치뱅크가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너희 문제 생긴 것 아니야? 라는 의문점이 떠오르게 됐고, 이게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까지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이치뱅크는 이 유럽 내에서도 1등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1등 은행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럽 내에서도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본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CDS 프리미엄이 일시적인 변동성만 보여줬을 뿐이지 도이치뱅크 문제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유동성 공급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우려를 완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악재가 해소되면서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게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유럽의 이 은행발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CDS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최근 FOMC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일단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근거가 매우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다가 이제 한마디 덧붙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뭐 은행권이나 여러 가지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인상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장이 굉장히 원하는 뉴스가 나왔구나, 시장에게 호재가 나왔구나 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응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 25bp 기준으로 현재 9%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얼마다? 91%가 찍혀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저점, 요게 이제 보여지려고 하는 것 같네요. 5.25? 5.5?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고 있구나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26달러로 마이너스 1% 하락 마감, 채권은 강세, 달러도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미국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경제가 너무 좋아요. 제조업은 약간 위축되고 있는데 서비스업 경제가 오히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1개월 만에 보다 최대치를 기록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데 엄청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활성도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높다면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은 비싼 물건 사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할부 쓰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재 부분에 있어서 수주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냉장고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 TV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배터리 쪽, 이쪽의 세액공제 규제가 이 금주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좋다면 지금 배터리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본다면 그러면 어디로 봐야 되냐? 중국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보이십니까? 초과 저축이 1,400조래요. 1,400조. 이거 시장에 조금씩 풀리게 된다면 엄청난 소비로 순간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선 뭐 빠른 소비 전환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경제에 반영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중국 위주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납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을 벌겠지만 이 완성해주는 이런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나눠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금리의 인상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런 바이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패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동성이 풀릴 것이고 그때 지금 힘든 바이오 중에서도 인정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바이오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의견 거절 나오는 이런 것들은 죄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외에 살아남는 기업들에서 그쪽에서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반등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보다 빠르게 이 텔레그램 우리 공방에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링크 있거든요.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멤버십을 찍는다라는 건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의 내역이 이렇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한 달치 것만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도 올라간 거 많은 거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가장 최근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2월 21일 이 하나 머티리얼즈랑 SK 오션 플랜트가 보이죠? 자, 진짜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렸는지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도록 하자면 자, 보이시죠? 하나 머티리얼즈 21일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자,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SK 오션 플랜트 추천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3월 1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때 제가 어떤 종목을 말했냐? HPSP, 서진, 명신, 유니드, BT 플러스. 자, 진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HPSP.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급등이 연이어서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기도 전인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0%가 넘게 올라갔고 그런 다음엔 서진 시스템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서진 시스템 바로 나오죠. 서진 시스템 역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16%가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다음에 명신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명신산업 이러한 식으로 자,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니드 BT 플러스 자, 뒤로 보면은 이렇게 맥점을 잡아서 이거 더 갈 가능성 높으니까 여러분들 보셔라 라고 안내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 종목 역시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월 1일 종목 4개 다 올랐는데 3월 7일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이때 확실한 액션이 나온 종목이 A 플러스였는데 딱 요 아래 맥점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3월 7일 딱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 스토리 말고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3월 1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맥점을 제대로 잡아드렸는데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놓고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에이벨바이오 보이시죠? 10%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입니다.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시젠. 근데 이건 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5%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넣자라는 생각으로 좀 짧으니까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 시즌 역시 이 아래쪽에서 잘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다. 자, 그리고 시즌 말고도 뭐가 있었죠? 지노맨 컴퍼니 어디인지 볼까요? 자,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던 거예요. 왜? 아니, 좋아 보이니까, 수급 좋으니까 해서 지금 지노맨 컴퍼니 역시도 수익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순간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잘 안내를 드렸다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종목 보시면 꾸준하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가격을 방어를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게 아니면 한 3, 4%좀 시간 지났을 때 5%까지는 보통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이런 걸 안내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액션이 많이 나온 것들 위주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니까 한번 이런 게 있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 멤버십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아무래도 알람이 안 가요.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멤버십 영상 올라왔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 이제 들어오실 거면 그 영상 소개란에 있거든요. 링크가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러한 공부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쭉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자, 반갑습니다. 3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한데 시장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비교했을 때 많아요. 자, 그렇게 나 혼자 빠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MM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핵심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나오는 뉴스를 좀 놓고 보자면 일단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냐. 일단 1번 배당 관련해가지고 야, 돈 진짜 많이 벌었는데 너희 얼마나 해줄 것이냐.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죠. 그런데 이게 조금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하게 배당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돈 많이 번 건 맞는데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당을 줄이고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약했던 게 이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지금 HMM 일정상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뭐죠? 그리고 이 매각을 진행하면서 이제 매수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일단 해운 쪽에서 한국에서 제일 위에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수출 주도 국가이다 보니까 해운의 필요성은 꾸준할 테니 이러한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여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쌓여있는 현금이 많다 보니까 그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당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뭐 나중에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크게 높였던 배당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크게 떨구기는 또 힘든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년간 15조 원의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쌓여있는 현금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이야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있겠지만 그건 또 매출 나오면 상세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향후에 매각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매력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일정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얼마에 팔릴지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럴 때 지금 나오는 내용들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 실적이랑 가지고 있는 자산과 비교해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실적상으로 지금 운임지수 떨어지니 많이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게 많다 보니까 자, 23년, 24년 2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PER 그냥 저점으로 한 5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10조는 기본적으로 방어가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런 다음에 자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냥 현재 위치 PER 다시 PBR 기준으로 0.4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0.3 정도만 자산 가치 인정받는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한 30% 할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6조 정도? 한 16조 정도가 적정 가격 정도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통짜로 매각이 되게 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붙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한 2에서 30% 붙겠죠. 그러면 16조에서 20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막 경쟁이 붙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최소 15조에서 16조 정도는 좀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뭐. 그랬을 때 지금 위치에서 그래, 한 60%, 50%? 그럼 한 맥시멈 3만 원? 예,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 여기에 목표를 잡고 리포트를 내놓는 이 증권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위치까지는 한 번에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까지는 기대를 가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 떨어진다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괜찮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위치 누가 사고 있냐?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제 떨어지는 거 걱정 없이 홀딩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 돌파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과연 3만 원까지 갈 것인지 그 아래까지 갈 것인지 요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식이 들려서 빠르면 한 4월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요. 늦어도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빠르면 한 달 내에도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다면 한 달 정도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자, 해서 이렇게 HM 봤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뭐 나쁜 거 없다. 뭐 떨어지면은 그냥 적정 가치라는 게 있고 매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수급상으로 봤을 때에도 좋고 세 번째 차트로는 21선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때는 한 25,000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여기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HMM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며 저는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